안녕하세요, 여러분.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요. 사실 눈에 보이지 않는 힘이 가득합니다. 바로 이 힘 덕분에 우리가 쓰는 모든 무선 기기들이 서로 연결되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그 비밀의 주인공, 바로 전파에 대해 속 시원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런 생각 다들 한 번쯤은 해보셨을 거예요. 그쵸? 아니, 선도 없는데 어떻게 텅 빈 공기 중에서 데이터가 순식간에 왔다 갔다 하는 걸까요? 그 해답은 바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파동 속에 숨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떤 순서로 이 비밀을 파헤쳐 볼지 간단히 알려드릴게요. 먼저 전파가 도대체 뭔지 알아보고 이 전파가 얼마나 험난한 여정을 거치는지 그리고 어떻게 정보를 실어 나르는지 차근차근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우리가 방금 던졌던 그 질문에 대한 답, 그 첫 번째 단서는 바로 전파라는 존재를 이해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전파가 뭐냐?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정보를 실어 나르는 보이지 않는 특사 같은 거예요. 케이블 같은 물리적인 길이 필요 없이 빛처럼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어디든 날아갈 수 있는 특별한 능력을 가졌죠. 여기서 진짜 재미있는 게 뭐냐면요. 전파와 전자파의 관계예요. 모든 사과는 과일이지만 모든 과일이 사과는 아니다. 이 말 아시죠? 딱 그겁니다. 모든 전파는 전자파에 속하지만 우리가 보는 가시광선이나 병원에서 쓰는 X선 같은 모든 전자파가 통신에 쓰이는 전파는 아니라는 거죠. 국제전기통신연합 ITU에서 3테라헤르츠 이하의 주파수를 가진 전자파만 콕 집어서 이게 바로 통신에 쓰는 전파다 하고 딱 정해준 겁니다. 자, 그럼 이 보이지 않는 메신저, 전파가 우리 스마트폰에서 출발했다고 한번 상상해 볼까요? 근데 그 여정이 생각처럼 쉽고 편한 직선 코스가 절대 아닙니다. 마치 장애물 경주를 하듯이 수많은 변수들을 만나게 되거든요. 전파가 날아가는 동안 보이는 행동이 크게 6가지가 있어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굴절, 반사, 회절, 편파, 감쇄, 그리고 산란이 있는데요. 이게 하나하나 전부 무선 통신 품질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들입니다. 오늘은 이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4가지만 쏙쏙 뽑아서 알아볼게요. 첫 번째는 굴절입니다. 전파가 쌩쌩 공기를 가다가 두꺼운 콘크리트 벽을 딱 만나면 속도가 달라지면서 살짝 경로가 꺾이게 돼요. 바로 이때 신호 손실이 일어나기도 하죠. 반사는 이름 그대로 아주 직관적이죠. 마치 공이 벽에 튕겨 나오는 것처럼 전파도 큰 건물이나 산 같은 지형지물에 부딪혀서 방향을 확 바꾸게 됩니다. 그리고 회절, 이건 진짜 신기한 능력이에요. 전파가 장애물을 만났을 때 그냥 꽉 막히는 게 아니라 그 모서리를 스르륵 감싸고 돌아서 뒤쪽까지 전달되는 현상이거든요. 특히 주파수가 낮을수록 더 잘 휜다는 아주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제일 중요한 걸 거예요. 바로 감쇄, 즉 경로 손실입니다. 어떤 신호든 출발점에서 멀어지면 당연히 약해지겠죠. 근데 여기서 핵심은 거리가 딱 2배 멀어지면 신호의 세기는 무려 4분의 1로 뚝 떨어져 버립니다.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무선 통신을 설계할 때 이걸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겁니다. 좋습니다. 전파가 어떻게 날아가는지는 대충 알았는데 그럼 대체 이 파동에 어떻게 정보를 실어 보내는 걸까요? 그 비밀의 열쇠는 바로 파동의 언어 또는 리듬이라고 할 수 있는 주파수에 있습니다. 주파수 개념은 아주 간단해요. 그냥 1초라는 짧은 시간 동안 파동이 몇 번이나 위아래로 출렁이는지 그 횟수를 세는 겁니다. 여기 애시처럼 100Hz라고 하면 1초에 파동이 100번 반복된다는 뜻이죠. 이게 말로만 들으면 좀 헷갈리니까 TV 방송국을 예로 들어볼게요. 아주 쉬워요. 어떤 방송사가 200에서 206MHz라는 길을 배정받았다고 쳐보죠. 여기서 시작점인 200MHz가 이 길의 이름, 즉 주파수 대역이 되는 거고요. 206에서 200을 뺀 6MHz, 이 차이가 바로 도로의 폭, 즉 정보를 실어 나를 수 있는 대역폭이 되는 겁니다. 간단하죠? 자, 방금 본 것처럼 주파수에는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그냥 막 쓰는 게 아니라 특성에 따라서 차곡차곡 정리해서 여러 밴드로 나눠놨습니다. 우리가 라디오 채널 맞추는 것처럼 각 주파수 대역마다 고유한 역할과 용도가 있는 거죠. 자, 이 표를 한번 같이 보실까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패턴이 보입니다. 아래로 내려갈수록
즉 장파에서 마이크로파로 갈수록 주파수는 점점 높아지고 파장의 길이는 짧아져요. 장파처럼 파장이 길면 장애물을 잘 피해서 멀리까지 가기 때문에 선박 통신 같은 데 쓰이고요. 반대로 마이크로파처럼 주파수가 아주 높으면 어마어마한 양의 데이터를 실을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여러분 손에 있는 5G 스마트폰에 사용되는 겁니다.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이론들이 우리 손에 들려있는 이 스마트폰, 우리가 매일 쓰는 기술들과 어떻게 딱 맞아떨어지는지 한번 보죠. 핵심은 정말 간단해요. 딱 맞는 일에 딱 맞는 주파수를 쓴다는 겁니다. 멀리까지 신호를 보내야 할 땐 낮은 주파수를 쓰고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아주 빠르게 보내야 할 땐 높은 주파수를 쓰는 거죠. 통신 엔지니어들은 바로 이 원칙에 따라서 최적의 통신 시스템을 설계하는 겁니다. 이 말이 진짜 핵심을 꿰뚫는 말인데요. 주파수가 높아질수록 데이터 전송 능력은 쭉쭉 올라가지만 성격이 비처럼 변해서 직선성이 아주 강해져요. 그래서 장애물을 잘 통과하지 못하게 되죠. 이게 바로 오지 통신을 위해서 왜 그렇게 작은 기지국을 촘촘하게 설치해야만 하는지에 대한 명쾌한 해답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차에서 라디오를 켜는 그 순간부터 스마트폰으로 영상을 보는 이 순간까지 이 모든 게 보이지 않는 정보의 고속도로 위에서 벌어지는 일이라는 거죠. 생각해보면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전파라는 이 소중한 자원은 무한하지 않습니다. 땅처럼 한정되어 있죠. 그런데 우리의 데이터 사용량은 정말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잖아요. 과연 우리는 이 보이지 않는 고속도로를 미래를 위해 어떻게 더 똑똑하고 더 혁신적으로 사용하게 될까요? 그 해답은 바로 앞으로의 기술 발전에 달려 있을 겁니다.